안녕하세요. 강사 임수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3D 프린터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수업은요, 3D 프린터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한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모델링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배워본 다음에 우리가 모델링한 파일을 직접 3D 프린터로 출력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온 출력물을 가지고 우리 실리콘 몰드 성형물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성형물을 가지고 실리콘 몰드를 만든 다음에 실리콘 몰드에다가 석고라든지 레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리콘 몰드에다 부어서 우리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D 프린터 기본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3D 프린터의 원리나 활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프린터는 1980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기술 특허를 냈다 하고요. 그 다음에 1986년 미국에서 3D 프린팅 SLA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3D 프린터 기술 특허가 풀리면서 우리가 급속도로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3D 프린터는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이 그림은 주조라는 방식의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성형물에다가 부어서 이거를 굳혀서 만드는 형식이 되고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절삭 가공 CNC라고 그래서 깎아내는 과정이죠. 이렇게 깎아내다 보면은 이런 공종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재료의 낭비가 심해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공종을 이용하는 이유는 한번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배우려는 3D 프린팅 기술은 적층 가공 기술이라고 합니다. 적층 가공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3D 프린터 노즐에서 필라멘트가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아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적층 가공이라 합니다. 이런 가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CNC 가공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재료의 낭비가 심하지 않죠. 하지만 단점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3D 프린팅의 적층 가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량 생산할 때 3D 프린팅 기술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의 대중화와 개인적인 취미, 생활용품 제작의 활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터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같이 핸드폰 거치대도 만들 수 있고요. 피규어, 그 다음에 건물 모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으면 3D 프린터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3D 프린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그림은 그냥 일반 프린터예요. 일반 프린터는 재료가 종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문서나 그림 파일을 인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다 인쇄를 하게 되면은 가로하고 세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D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어떤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D 프린터는 가로하고 세로에서 높이가 더해진 형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3D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델링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3D 스캐너라 그래서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어떤 입체적인 형상을 직접 스캔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모델링 파일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터는 출력 방식과 구동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네, FDM 방식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FDM 프린터는 이렇게 재료가 고체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FDM 프린터는 우리가 이용하기 가장 쉬운데요. 가격적인 면에서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작동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3D 프린터를 하고 나면은 서포트나 바닥 보조물 같은 후가공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고체를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기 때문에 성형물의 결이,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프린터가 SLA, DLP 방식의 프린터인데요. 이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액체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서 보이는 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로 빛을 쏴서 액체 재료를 굳혀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여기 DLP 방식의 프린터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빛을 쏴가지고 액체 재료를 굳혀주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프린터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섬세해요. 표면이 되게 매끄럽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프린터로는 우리 액세서리 같은 작은 섬세한 표현이 필요한 그런 성형물 같은 경우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 SLS 방식의 프린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가루를 이용해서 굳혀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가루 표면에 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루 파우더가 굳어져서 성형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 SLS 방식의 프린터는 장점이 여기서 출력되어서 나온 성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의 부품 같은 거, 단단함을 요구하는 그런 물건에 많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이 여기 출력을 하면서 이런 가루, 파우더들이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FDM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가 필요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서포트 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가루를 굳혀서 파우더를 굳혀서 만드는 형식입니다. 단점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D 프린터가 어떤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활용품,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 거치대, 아니면 이런 연필꽂이. 자,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출력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네, 이런 생활용품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우수나 우족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용자에 맞춰서 크기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D 프린터로 모델링을 하고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신체 기관 보조물 같은 경우에 특수한 재료를 써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사진과 같이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출력을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건축 모형 같은 경우에도 3D 프린터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출력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사진은 실제 건물입니다. 3D, 아주 큰 3D 프린터가 있다면 이런 건물도 충분히 우리가 출력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D 프린터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3D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데이터는 STL 형식의 파일로 저장되게 됩니다. 팅커캐드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써도 되고요. 그 밖에도 뭐 전문적인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STL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3D 프린터에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G코드 파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슬라이싱 프로그램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3D 프린터에마다 전용으로 나온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층 한층 X나 Y, Z축이 얼마나 출력이 돼야 되는지 이거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서포트 설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서포트라는 거는 FDM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고체 필라멘트를 노즐에서 녹여가지고 한층 한층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즐에서 고체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왔을 때 바닥에 지탱해주는 그런 구조물이 없다면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해주고자 이렇게 디자인과는 관계없이 허공에 떠있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가 쌓아 올린 구조물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포트라 하는데요. 이런 서포트는 우리가 출력이 끝나고 나서 후가공을 통해서 다 떼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닥 보조물인데요. 이 바닥 보조물은 3D 프린터를 하는 도중에 우리 이 물체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이 끝나게 되면은 다 떼어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G코드 파일을 3D 프린터에 넣어서 우리가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력된 출력물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서포트라든지 바닥 보조물이 달려있게 됩니다. 이거를 표면이 매끄럽게 예쁘게 가공해주는 작업이 후 가공 작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연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포트나 바닥 보조물을 떼어내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예쁘게 채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3D 프린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델링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팅커캐드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커캐드는 우리 구글 검색창에서 팅커캐드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팅커캐드는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 장소에서든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본인 인증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수업 코드를 만들어서 임시 아이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델링 하는 거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모델링 파일을 STL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STL 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거쳐서 G코드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출력물을 가지고 우리가 실리콘 몰드를 만들 건데요. 자, 우선은 모델링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기버스라는 3D 모델링 공유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모델링 파일을 받아가지고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검색을 하셔서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출력물을 바로 가지고 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편집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팅커캐드로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팅커캐드에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용량이 24MB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델링 다운로드 하기 전에 보시면 이 파일에 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팅커캐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을 찾아서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팅커캐드에서 가져오기 메뉴를 이용해서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파일을 저장하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3D 프린터로 출력한 출력물을 가지고 이렇게 실리콘 몰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 몰드를 여기다 부어서 이걸 굳힌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실리콘 몰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실리콘 몰드에다가 레진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아니면 비누라든지 이런 거를 부어서 굳혀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레진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자, 이렇게 핸드폰 그립톡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법을 거쳐서 저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